여기 생명과학 부분 하겠습니다.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 세포가 커지다 보면은 부피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부피가 증가했다라는 말은 사실 그 필요로 하는 물질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치가 커지면은 어떤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뭐 1, 1, 1이었다. 근데 만약에 이제 2배씩 커졌다 칩시다. 2배씩 커지면은 부피는 뭐 8배가 커지는 거죠. 부피는. 그러면 이 내부를 채우고 있는 애들도 8배 증가한 건데, 표면적은 4배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쵸? 면적은 그 제곱비잖아요. 그 4배 증가하면은 8배만큼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게 쪼개지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지 표면적이 부피와 표면적 비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물질 교환에 유리해진다라는 거죠. 그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 세포에서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려면 세포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보다는 세포가 분열하여 세포 수를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포 분열을 할 때 염색체라고 하는 게 생기죠.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핵 속에 가느다란 실처럼 풀어져 있다가 그거를 이제 염색사라고도 하죠. 염색사 형태로 풀어져 있다가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면 이제 굵고 짧게 뭉쳐서 막대 모양이 된 애를 염색체라고 하고, 그리고 염색체는 이제 세포가 분열할 시기가 되면 이제 보이는 거고요. 근데 그 DNA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 그 동글동글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해서 거기에 잘 쌓여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DNA와 단백질이 염색체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유전물질은 뭐 DNA라고 쓰시면 되고, 근데 DNA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 DNA가 엄청 긴데, 근데 거기가 전부 다 유전 정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특정 부분에만 어떤 단백질 만드는 유전 정보, 그런 정보들이 군데군데 있어. 계속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고 하는 거죠. 유전자. 하나의 염색체에는 각각의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하고,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염색체 모양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하나를 염색 분체라고 하죠. 염색 분체. 근데 왜 저 나비처럼 2개가 생기냐면 이제 복제해 놓은 거죠. 분열하려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염색 분체라고 하는 형태로 복제를 미리 해 놓는 거죠.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각각의 세포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먼저 복제를 해 놓은 겁니다. 염색체 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와 모양은 생물의 종에 따라 다르다. 같은 종의 생물에서는 모두 같다. 염색체 수와 모양이. 근데 그거는 수와 모양이 같다라는 거지 유전자가 같다라는 건 아닙니다. 같은 종류면 수랑 모양이 같다라는 거지 뭐 유전자 전체가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자, 체세포에서 한 쌍을 이루고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2개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 상동 염색체, 하나는 어머니에게서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사람의 염색체는 상염색체는 보통 염색체죠. 상염색체가 22쌍, 쌍이니까 44개 있는 거고, 성염색체가 한 쌍, 2개 있죠. 그래서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44개 플러스 XX, 성염색체가 XX이고, 남자는 44개의 상염색체와 그 다음에 XY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하게 되면은 간기 때는 요거는 염색체가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염색사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자, 여기는 이제 간기고 여기서부터 분열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분열기가 돼요. 전기 때가 되면 핵막이 없어지고 염색체가 보이고, 중기가 되면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하고, 후기가 되면은 각각의 염색 분체를,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모습이죠. 염색 분체에 분리가 돼서, 자, 여기 이제 방추사가 끌고 갑니다. 말기가 되면은 다시 핵막이 생기는 모습이고, 염색체는 풀어질 거고, 여기까지 분열하는 거는 사실 핵분열이 일어나는 거, 핵분열. 핵분열 후에 여기가 나뉘어지고 있는 거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세포질 함입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봐서는 얘는 동물세포구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다시 보면 이제 간기 때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DNA가 복제되는 시기다. 분열기 전에 미리 복제해야 됩니다. 핵막이 뚜렷하고 염색체가 색 속에 실처럼 풀어져 있다. 분열기가 되면 전기 때 핵막 사라지고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나고, 자,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는 것은 중기고, 중기 때 세포 그 염색체를 잘 관찰하기가 더 쉽습니다. 중기 때. 이때 염색체 관찰이 더 용이하고요. 후기 때 뭐뭐가 분리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상동 염색체 아니고 염색 분체가 분리돼요. 세포 양쪽으로 이동한다. 말기 때 핵막 나타나고 염색체 풀어진다. 세포질 분열이 시작된다. 핵분열이 다 끝나고 나면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데,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 두 개의 핵 사이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세포판. 동물세포는 세포막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잘록하게 들어간다. 이런 거는 이제 세포질 함입이라고 하긴 해요. 세포질 함입이 된다. 자, 모세포와 유전정보 같고요. 염색체 수 모양 같습니다.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지금 체세포 분열한 거야. 체세포 분열. 그 다음에 이제 감수분열. 감수분열은 생식세포 분열이고, 생식세포는 이제 정자랑 난자 이런 건데, 얘네가 사람이 이제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생식세포도 만약에 46개면, 다른 배우자랑 만났을 때 내 아들이 92개의 염색체를 갖게 돼. 이거는 이제 나랑 완전 다른 생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염색체 수를 줄여야 돼. 염색체 수를 정자나 난자는 23개씩 갖고 있어야 돼. 정자랑 난자랑 만나가지고 46개의 염색체를 그대로 유지가 돼야죠. 그래서 염색체 수가 줄어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감수분열이라고 하고, 자, 두 번 연속 분열해서 일어난다는 게 중요하고요. 감수 1분열과 2분열 사이에 간기가 없어요. 간기가 맨 앞에 있는 거고, 간기 때는 이제 그 DNA 그 염색체를 이제 2배로, 유전정보 2배로 늘려놓을 거긴 하고, 자, 1분열부터 시작하면 이제 전기 때 좀 특이한 게 보입니다.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애. 전기 때 핵막 사라지고 상동 염색체가 결합한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져요. 체세포 분열에서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 중기 때 이가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된다. 그러니까 이가 염색체는 1분열 전기와 중기 때 보여요. 근데 이가 염색체가 1분열 전기에만 보인다. 뭐 이러면 또 틀려요. 중기 때도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열이 될 때 중요한데, 이 분열되는 거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 게 아니고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거야. 상동 염색체 분리. 그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요게
4개의 염색체가 있거든요. 근데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염색체 수가 어떻게 돼? 반으로 줄죠. 그러니까 요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염색체 수가 2n에서 n으로 줍니다. 그리고 말기가 되면 핵막이 다시 나타나긴 해요.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도 일어납니다. 네. 자, 근데 여기 맨 위에 써져 있었네. 1분열할 때는 어떻게 돼? 염색체 수가 어떻게 돼? 절반으로 줄어든다. 2n에서 n으로 줄어든다. 그 다음에 2분열 바로 나타나는데 2분열할 때는 염색체 수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n에서 n으로 바로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는 이유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색 분체가 아직 붙어 있죠. 그래서 DNA 복제 없이 바로 전기로 시작되고 핵막 사라지고 각 세포에 2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건 염색 분체 분리죠. 2분열 후기 때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앙에 배열했다가 각 염색체에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각 세포로 들어갑니다. 자, 말기 때 핵막 나타나고 염색체가 풀어지고 자, 세포질이 나누어져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이제 2번 연거푸 일어나니까 딸세포가 전체 4개가 되는 거죠. 염색체 수가 모세포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드는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고 왜 그런 일을 하냐? 세대를 거듭해도 자손의 염색체 수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세대를 거듭해도 자손의 염색체 수가 유지되도록 한다. 자, 체세포 분해 한 번 일어나고 딸세포 2개. 이가 염색체는 형성되지 않고요. 염색체 수 변화 없고 생장하거나 재생할 때 뭐 손가락을 약간 빈다. 뭐 그러면 이런 체세포 분열 일어나면서 재생이 되는 거고 키가 쑥쑥 자란다. 이거 생장이죠, 생장. 자, 감수 분열은 연속 2회 일어나고요. 딸세포가 4개가 만들어지고 이가 염색체가 형성이 되고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생식세포 형성하기 위해서 감수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잠깐 테스트 빨리 한번 해보시고 문제 풀어보십시오.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1에서 유전 정보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고 유전자.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2개의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 사람의 체세포에는 22쌍이죠. 22쌍의 상염색체와 1쌍의 성염색체가 있죠. 전체 합쳐서는 46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염색체가. 그 다음에 가에서 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지금 전기부터 할게요. 전기 가. 그 다음에 여기 중앙에 배열하는 게 중기. 그래, 끌려가는 게 후기. 맨 마지막에 그 핵막이 생기고 이제 염색체가 풀어지고 이런 거는 말기. 염색체 수와 모양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는 중기예요. 중기 때 제일 잘 보이긴 합니다. 적도면 중앙에 배열되면서 그 다음에 누구 세포는 2개의 핵 사이에서 세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세포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 식물세포 말하는 거죠. 양파 뿌리 끝은 체세포 분열 관찰하기 위해서 양파 뿌리 끝을 잘라서 보는 거고요. 체세포 분열 관찰하는 과정 고정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헬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염산에 넣고 끓여요. 그 다음에 뭐 아세트산카민 이런 걸로 염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부침으로 막 찢어 분리시키고 압착하면서 체세포 분열 과정을 관찰하는 건데, 뭐 이러는 이유는 일단은 이제 그 식물 세포가 이 뿌리 끝에 생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장점 근처에서 그 세포 분열이 왕성하거든요. 다른 데는 이미 분열돼 가지고 이렇게 쭉쭉 자라나는 부분이고 세포 분열을 보고 싶잖아. 염색체가 뭐 어떻게 됐냐 이런 걸 보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생장점 이 부분을 관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을 보고 싶기 때문에 먼저 고정이라는 걸 하면 그 상태 그대로 고정이 돼요. 사실 세포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리를 해야지 이게 식물 세포는 되게 단단한 세포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리시키고, 그 다음에 아세트산카민 이런 걸로 염색체 이런 걸 염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리하고 압착을 해야지 이게 세포가 한 겹으로 되어 있어야지 잘 보입니다. 여러 겹이 겹쳐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한 겹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은 감수분열이 나타날 때 상동 염색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가 염색체라고 하지. 이가 염색체로 감수 1분열 전기에 관찰이 돼요. 나타나요. 이렇게. 처음 감수분열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시기는 1분열입니다. 이렇게 이가 염색체가 형성된 후 나중에 이게 분리가 되죠.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1분열이고, 자, 표는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비교한 것이다. 체세포 분열에는 염색체 수가 변화가 없어야 되고요. 감수 분열은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되고, 분열은 체세포 분열 1회, 딸세포 2개, 분열 횟수는 2회, 딸세포는 4개가 만들어집니다. 넘겨서 4쪽 안 했죠, 혹시? 처음에 이거 안 한 거 맞구나. 요런 모양을 보고 이게 어떤 세포 분열의 뭐 어느 시기다 이거를 알아봐야 되는데, 잘 봐. 요 둘이 이게 상동 염색체야. 얘도 요 둘이 상동 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같은. 지금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려고 대기 중이야. 이거는 체세포 분열에서의 중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건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 이가 염색체잖아요.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감수 1분열에서의 중기지.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니까. 만약 이렇게 있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지금 상동 염색체가 둘이 없는 거예요. 얘랑 얘랑 상동 염색체 아니야. 이거 아셔야 되는데, 이거 상동 염색체 둘 아니야. 크기가 다르잖아. 이미 1분열 끝난 거예요. 감수 1분열 후에 상동 염색체 분리되고 난 후입니다. 이거는 감수 2분열 중기야. 보면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보면은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자, 한번 연습 좀 해보세요. 12번까지 한번. 세포 분열 과정 중 한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해당하는 세포 분열의 종류와 감수 분열이나 체세포 분열이다.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시기를 각각 쓰시오.
자,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이가 염색체인 거야. 이가 염색체가 지금 중앙에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감수 1분열 중기라고 하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이 둘이 지금 상동 염색체니? 이 둘이? 상동 염색체야? 이 상동 염색체가 지금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감수 1분할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건 감수 2분열 중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상동 염색체가 이 둘이 상동 염색체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체세포 분열 중기가 되는 거고, 알겠어요? 염색체 모양 보고 알아야 돼. 자, 4번은 이게 이가 염색체가 지금 있잖아요. 이것도 뭐야? 감수 1분열 중기. 요거는 이게 상동 염색체 안 보이죠? 안 보입니까? 상동 염색체? 안 보이잖아. 이거는 감수 2분열 중기. 자, 이거는 이 둘이 상동 염색체 같아. 이 둘이. 그러니까 요렇게 둘이 상동 염색체지. 요렇게 둘이. 이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죠. 감수 1분열 후기. 요거는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는 거야 지금. 응? 그래서 이건 체세포 분열 후기. 요 둘이 상동 염색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상동 염색체가 사실 없는 거야. 얘네 둘은 염색 분체인 거야. 염색 분체. 그래서 이거는 감수 2분열 후기. 자, 여기 지금 상동 염색체 없어요. 없어. 아, 이렇게 상동 염색체. 미안. 요렇게 상동 염색체야. 그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거야. 감수 1분열 후기. 중요해. 요거 둘이 상동 염색체야. 상동 염색체야. 염색 분체 분리되려고 대기 중이야. 체세포 분열 중기. 요거 상동 염색체 이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상동 염색체를. 아, 미안. 이가 염색체를. 이거 지금 이 둘 이가 염색체입니다. 이가 염색체. 그래서 감수 1분열 중기. 요거는 상동 염색체 없습니다. 이미 1분열 때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감수 2분열 중기. 이걸 보면 알아야 돼, 그림을. 자, 그래서 간단한 기출을 빨리 풀어봐 주시는데, 약간 요것 좀 잠깐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모식적으로 그려놓은 거야. 이거는 뭐 세모 모양의 염색체가 있다 이런 건 아니고, 이게 이 둘이 상동 염색체, 이 둘이 상동 염색체, 이 둘이 상동 염색체예요. 이해 가시죠? 지금 이제 염색체 총 몇 개 있는 거냐면, 염색체는 총 8개가 있는 거고, 4쌍이 있는 거고, 염색체 수는, 염색체 수도 셀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게 사람이면 다 이렇게 1번 염색체가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1번 염색체에 뭐 만약에 여기 뭐 눈의 색깔, 뭐 머리털 색깔, 뭐 팔다리 뭐 길이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여기. 근데 이게 아빠한테서 왔으면 이게 엄마한테서 오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이 뭐 눈 색깔, 머리털 색깔, 팔다리 길이 뭐 이런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역은 똑같이 있어도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는 다른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요 둘은 염색 분체고,
요거 이제 나중에 분열 이렇게 하려고 미리 복제해 놓은 거지.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 정보가 같지만 상동 염색체끼리 유전 정보가 같은 건 아니고 그냥 모양과 크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상동 염색체랑 염색 분체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졸지 말고 1번부터 풀어보세요. 해봅시다. 이게 세포가 이렇게 커지면 부피는요 세제곱비로 늘어나고 표면적은 제곱비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피분의 표면적 이 비율이 작아지죠. 표면적이 부피에 비해서 덜 늘어나니까 물질 교환이 불리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세포가 커질수록 부피가 작아진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면적도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표면적도 늘어나는 거긴 하지만 부피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뭐 이거 아니고 표면적 작아진다 아니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쵸, 5번이 답이죠. 그쵸? 예. 세포 분열을 해서 표면적이 늘어나야지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게 분열한다라는 거는 여기 안쪽 면이 표면적으로 다시 생기는 거잖아. 안쪽 면이. 그쵸? 분열하게 되면. 분열하면은 표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 자, 옳지 않은 거. DNA, 염색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DNA와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염색 분체끼리 유전 정보가 같다. 이거 맞아요. 세포가 분열할 때 핵 속에 실처럼 풀어져 있다. 아니지. 뭉쳐 있죠. 예, 막대 모양으로 뭉쳐 있죠. 자, 상염색체는 남녀에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염색체고 상동 염색체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다. 맞고요. 3번에 보면 이제 사람은 46개입니다. 사람 46개인 줄 아셔야 되고 침팬지가 사람보다 더 많네. 2개가. 누에는 56개고요. 동물이 식물보다 염색체가 많다. 꼭 그런 건 아니잖아. 그쵸? 초파리 8개고 뭐 완두리 14개고 하나의 염색체에는 유전자가 1개 있다. 아니고요. 되게 많은 유전자가 있고요. 하나의 염색체에 생물의 나이에 따라 이런 거 아니고 같은 종의 생물에서는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가 같다. 그렇지. 침팬지와 감자는 염색체 수가 같으므로 같은 종이다. 아니죠. 4번이고요. 답은 3번에 4번이고. 자, 요거는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상염색체가 있고 성염색체가 XY다. 그치? 그러면 이게 남자네, 남자. 여자 아니고. 총 염색체는 46개. 1부터 22번까지는 상염색체다. 맞고요. 2개 골라야 됩니다. X염색체와 Y염색체는 성염색체다. 맞네. 2번, 3번, 4번 고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자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구성 44 플러스 XX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2쌍이다 라고 써져 있으면 괜찮은데 이거는 그냥 염색체 수이기 때문에 44 플러스 XX로 하셔야 됩니다. 자, 상동 염색체는 지금 4쌍 있는 겁니다. 4쌍. 자, 이 동물의 체세포에는 12개의 염색체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는 거지. 6개. 이 생식세포에는 3개야, 3개. 하나, 둘, 셋, 넷, 다 6개네. 생식세포에는 3개 있는 거고요. 체세포에는 지금 6개 있는 거고 4쌍 아니었네. 상동염색체는 3쌍 있는 거고 지금. 그 다음에 가와 나는 상동염색체다. 맞죠? 가와 나는 상동염색체가 맞고요. 생식세포에 가와 나가 모두 들어있다. 아니죠. 왜냐면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나 나 둘 중에 하나만 생식세포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넘겨서 어떤 동물인데 이게 지금 뭐 실처럼 되어 있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요거 간기라고 보세요. 간기부터 시작하면 나가 간기고, 그 다음에 마가 전기고, 그 다음에 중앙에 대열 중기, 후기, 라, 말기, 다. 예. 나마, 가라다. 예, 3번이고요. 각 시기에 대한 설명. 유전 물질이 복제되는 시기는 이제 간기이기 때문에 나고요. 핵막이 나타나면서 두 개의 핵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이제 말기 때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다고요. 세포 주기 중 가장 길 때는 간기 때야, 간기. 예, 간기 때고 나고. 그 다음에 가장 짧은 거는 중기예요. 가장 짧은 거는. 그냥 딸랑 배열만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짧은 거는 중기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 세포 양쪽 끝으로 이동하는 거 라가 맞고요. 후기. 핵막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사라지면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기 때 말하는 거죠. 전기 때. 전기는 지금 틀렸나? 요게 말이 틀렸군요. 5번이 맞고,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 분체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염색 분체. 후기는 맞는데 라 그림이 마가 맞네요. 마가. 핵막이 사라지면서 막대 모양 염색체가 나타나는 건 전기인데 지금 전기가 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는 시기. 세포 중앙에 배열한다. 중기죠. 염색체 수와 모양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이다. 중기 때가 가장 관찰이 잘 돼. 그리고 이제 기간으로는 제일 짧아요. 10번. 가장 많이 관찰되는 거는 간기야, 간기. 간기가 가장 기니까. 여기서 봐도 얘가 A가 제일 많아. 그쵸? 간기가 가장 길어서 가장 많이 관찰됩니다. 1번이고, 그 다음에 16개의 가닥의 염색 분체가 있었다. 이 생물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는 8개죠. 왜냐면 염색 분체는 지금 전기 때 말하잖아요. 전기 때. 이렇게 염색 분체가 염색체 하나당 2개씩 존재를 하기 때문에 16가닥이 있다라고 하면 염색체는 8개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시나 이거? 요렇게 그려놓으면 이거는 염색체는 1개고 염색 분체는 하나, 둘, 2개야. 요렇게 그려놓은 게 염색체가 하나야. 2개 아니야. 자, 그래서 A와 C는 상동 염색체다라고 돼 있는데 요렇게 크기가 비슷하잖아. 그쵸? 요거는 아니지. 그치? A랑 C는 아니지? 틀렸고. B와 C는 유전 정보가 다르다. B와 C는 복제해 놓은 염색 분체이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서로 같지요. 자, B와 C는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던 염색 분체가 분리된 것이다. 맞네. D는 방추사로 전기에 형성된다. 맞아요. 방추사 전기 때 핵막 사라지고 방추사 형성됩니다. 감수 1분열 후기 모습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체세포 분열 후기. 분열 결과 4개 딸세포 아니고 2개. 이 생물의 난자에는 2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다. 맞는데 왜냐하면 지금 염색체는 지금 하나, 둘, 셋, 4개예요. 근데 난자가 되면 이제 감수 분열하니까 2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는 게 맞습니다. 자, 13번. 번호는 양파 뿌리 끝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을 관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자, 에탄올과 아세트산 3대1 용액에 넣는다. 고정입니다. 고정. 염산에 넣고 물중탕으로 끓인다. 이거는 해리라고 해리. 근데 얘하고 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염색을 하거든요. 염색 없나? 염색이 없네. 뿌리 끝에 해붙임을 잘게 찍고 그 다음에
유리를 덮어 누른다 이런 걸 압착이라고 해요. 압착. 자, 현미경 표본에 거름종이로 덮고 엄지손가락으로 누른다. 이게 압착이네. 비슷하긴 한데 요거 다음 요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찢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찢는 과정 포함하고 있네요. 찢는 거는 이제 분리죠, 분리. 지금 이제 염색 과정이 없네요, 여기에는. 이거 한 다음에 얘 한 다음에 얘 한 다음에 얘 하는 거 맞는데 요 사이에 염색이 있어야 되겠네.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세포들이 잘 분리되지 않았다. 뭐지? 열심히 했는데 왜 분리됐을 것 같은데. 핵과 염색이 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렇죠? 염색과다 빠졌으니까 니은. 감수 분열 관찰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양파 뿌리 끝은 생장점이 있는 부분이고 생장점은 체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수 분열이 아니죠. 생식세포 분열이 아니죠. 감수 분열 과정을 관찰하고 싶으면 그 꽃봉오리가 어린 꽃봉오리에 그 꽃가루 같은 걸 보면은 보여요. 어린 꽃봉오리는 이제 감수 분열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백합에 꽃이 피지 않은 백합 그 안에 꽃가루 같은 거를 관찰하면은 감수 분열 과정 볼 수 있습니다. 나 과정을 거치는 까닭. 나는 뭐죠? 헬이 조직을 연하게 하기 위해서 2번 답이고요. 자,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핵 한 개당 DNA 양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시기가 뭐냐면 간기 때야, 간기. 간기 때에 DNA 상대량을 늘려놓습니다. 간기 때 맞고 핵막 뚜렷한 거 맞고 유전물질 복제되는 거 맞고 세포의 크기 변하지 않는다 틀려요. 이게 간기 때 자라나기 때문에 세포 크기 커집니다. 네, 세포 크기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처럼 염색체는 풀어져 있는 게 맞고요. 자, 16번에 자, 유전물질이 복제되는 시기는 요때 간기. 이게 간기. 그러면서 이렇게 염색 분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쵸?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 디귿에서 리을로 갈 때. 디귿에서 리을로 갈 때 두 개였던 애가 한 개씩으로 줄어든 거죠. 디귿에서 리을로 갈 때고 기역에서 니은 갈 때. 2번 답이네요. 감수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분열 과정 결과 생장이 일어난다. 체세포 분열이죠. 이게 답은 일단 1번이고 두 개 골라야 되네요. 난자와 정자가 감수 분열로 만들어지고 감수 1분열일 때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고요. 감수 1분열 결과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것도 맞고 감수 2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서로 다른 딸세포로 들어간다. 맞고요. 감수 1분열과 2분열 사이에 유전물질이 복제가 된다. 그건 아니죠. 간기 때 1분열과 2분열 사이에 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늘려놓은 염색 분체를 2분열일 때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 틀렸습니다. 1번, 6번. 18번 감수 분열의 의의. 이거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5번이 답이죠. 만약에 감수 분열 안 하면은 계속 늘어나야 돼요. 염색체 수가. 옳지 않은 거. 체세포 분열은 생장점이나 형성층에서 체세포 분열 일어나고 꽃밥이나 미씨는 감수 분열 일어나는 거야. 일단 1번 틀렸네. 미씨는 뭐 난자 같은 거 만들어지는 거고 꽃밥은 정자 같은 거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분열 횟수가 1, 2 맞고 입가 염색체 형성 안 되고 형성되는 거 맞고 딸세포 2개, 4개. 염색체 수 변화 없고 절반 줄어들고 요거 바뀌었네. 그쵸? 네. 체세포 분열이 생장과 재생이고요. 감수 분열은 생식세포 형성이 됩니다. 분열 결과. 답 1번, 6번. 자, 원래 체세포가
78개래요. 78개. 근데 체세포 분열 전기 때 염색체 수는 여전히 78개가 되고, 감수 2분열 전기가 되면 감수 1분열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염색체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네, 답은 3번. 체세포 분열할 때는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네, 감수 분열할 때는 1분열일 때 줄어들기 때문에 2분열 전기 때는 39개만 있겠습니다. 답 3번. 이거는 지금 상동염색, 이렇게 상동염색체입니다. 이게 색깔이 다르게 표현했지만 이렇게 둘이 상동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염색체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맞고, 가는 체세포 분열 중기다. 맞죠? 체세포 분열 중기 맞아. 가 분열 후기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맞아. 염색 분체 분리돼요. 나는 감수 1분열 중기다. 감수 1분열 중기 맞죠? 이게 이가 염색체죠? 자, 나 분열 과정이 끝나면 염색체 수가 2개인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요게 틀렸네. 예, 가에서 염색체 수가 잘못 봤네요. 여기 염색 분체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이죠? 예, 미안. 4개고. 자, 요거는 이제 요 분열만 하자면은 뭐 아무튼 끝까지 가도네. 끝까지 가도 염색체 수는 2개로 줄어들죠. 왜냐면 지금 염색체가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요건 염색체 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이고, 염색 분체가 8개고, 염색 분체가 8개고. 답은 1번. 그 다음에 22번. 나와 같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 나는 지금 감수 분열이고, 꽃밥은 이제 이, 그, 수술이 있는 그 부분을 꽃밥이라고 하죠. 예. 그 꽃가루 만들어지는 데가 꽃밥이야. 지금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이렇게 돼 있는데,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이 일어났을 때 딸세포의 염색체 구성은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 거는 똑같아요. 그냥 3번 4번은 맞고,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이 일어나면 이 상동염색체 하나만 있고, 하나만 있는 거죠. 3번 골라야겠다.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24번에 자, 이거는 이제 체세포 분열 된 거고, 요거는 이제 감수 분열 된 거고, 동물에서 나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지, 뭐, 난소나 정소나 일어나죠. 감수 분열 이제 바뀌었고, 이거는. 가의 결과 생식세포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 가의 결과 염색체 수 변하지 않고, 나의 결과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맞죠? 서술형은 좀 안 하겠습니다. 물론 서술형 하면은 도움이 돼요. 서술형 안 나오죠, 그렇죠? 서술형 안 나오는 것 같고. 서술형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갔다 오세요. 자, 여기 사람의 발생. 생식세포는 이제 감수분열 결과 남자에서는 정자, 여자에서는 난자 만들어지고요. 정자는 이제 머리랑 뭐 꼬리 부분이 있는데, 핵은 이제 유전물질은 여기 핵에 들어가 있고요. 예, 꼬리가 있어서 움직일 수가 있다. 운동성이 있다. 난자가 사실 이 그림보다 훨씬 큽니다. 정자랑 비교했을 때. 핵에는 유전물질이 들어있고, 나머지 이제 세포질에 영양분이 많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예, 난자는. 그래서 정자보다는 이제 훨씬 크고, 정자는 정소에서 만들어지고, 염색체 수가 사람은 이제 23개죠. 예, 원래 46개니까 그 절반. 크기 작고 운동성이 있다. 난소도 이제 염색체 수 23개고, 크기가 크고 운동성이 없다. 나중에 이 수정란이 되고 난 다음에 얘가 여기서 수정이 돼가지고 여기서 슬슬 가긴 하거든.
근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요 수란간에 이제 선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켜 주는 거야. 난자가 운동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수정, 정자와 난자가 암수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거고, 난자가 훨씬 크지, 그치? 정자보다. 근데 이때 이게 들어갈 때 꼬리 같은 건 안 들어가요. 예. 그리고 여기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안 들어가고 핵만 들어갑니다. 핵만. 자, 그래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개체가 되는 것. 아, 이게 좀 어려운 게, 그냥 세포 분열을 하면서 이동할 때는 나날이라고 하고, 초기에. 근데 아예 개체까지 되는 것이라고 써 있으면 이게 발생이라고 하셔야 돼요. 발생이라고 하셔야 되고, 수정란 초기에 세포 분열을 하는 것은 이제 난할이라고 합니다. 네, 그때는 난자가 나뉘어지니까 난할이라고 하고, 난할이 일어날 때 체세포 분열이야. 이때부터 이제 생식세포가 더 이상 아니에요. 예, 생식세포가 아니라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여서 좀 구분을 하시고, 딸세포 크기가 커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양소 공급 없이 그냥 나뉘어지고 이러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난할이 진행되면서 세포 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그 하나의 세포의 크기는, 각각 세포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는 거고요.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세포 수는 증가하고 세포 한 개의 크기는 감소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배아라고 하거든요. 태아는 한 2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체내 장기가 다 생기고 나서는 이제 태아라고 하고, 아직은 배아라고 합니다. 배아. 이 배아에는 수정란과 크기가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크기가 증가하진 않습니다. 영양소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체세포 분열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난화를 거친 배아는 자궁 안쪽 벽에 파묻히는 것을 착상이라고 해. 요거 착상 쓰면 되겠네요. 수정 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포배가 돼요. 포배 상태라는 건데, 예. 난화를 거듭하다 보면은 이제 그 안쪽에 주머니 같은 게 생기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 상태로 자궁 안쪽 벽에 파묻힙니다. 착상되었을 때부터 임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착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수정은 됐는데 착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상까지 돼야지 임신이 된 겁니다. 그리고 포배 상태가 된 건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 빈 공간이 있는 상태로 착상하는 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되고,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는 건 배란이라고 하고, 배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정자가 도착을 하면 수정이 될 수가 있고, 2세포배, 4세포배 이렇게 난할이 일어나면서 이동을 해서, 수란간을 이동해서 자궁에 착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란이 포배 상태가 돼요. 포배가 되어 자궁 안쪽에 파묻히는 것은 착상이라고 하고, 이때 임신됐다라고 얘기한다. 자, 양분 공급을 받고요. 태반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핏줄 같은 게 이제 실핏줄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태반이. 그래서 산소랑 영양소를 태아한테 공급을 해주고, 모체에서 태아도 이제 세포 호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태아한테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모체로 전달해주고, 요거 주고 받는 곳을 태반이라고 하고, 배아와 태아의 차이점은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전에 세포 덩어리 상태를 배아라고 하고, 수정 후 8주 후 사람의 모습이 거의 갖춰지거든요. 뭐 손가락도 보이고, 뭐 생식기도 보이고, 뇌나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런 상태는 이제 태아라고 합니다.
출산, 태아는 수정된 지 약 266일이 지나면 출산하게 돼요. 280일이라고 이제 복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280일은 그 여성의 그 마지막 월경일에서부터 280일 후에 출산하는 거예요. 수정된 후부터는 이제 266일부터 266일이 지나면은 출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테스트 같이 볼게요. A는 핵이라고 쓰면 되고, 뭐 정핵이라고 써도 되긴 하고요. A는 여기는 꼬리라고 쓰면 되고, 요것도 이제 핵이라고 쓰면 됩니다. 요거는 세포질이죠. 세포질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자는 크기 작고 운동성 있고 염색체수 23개, 난소는 크기 크고요, 운동성 없고 염색체수 23개. 정자와 난자 같은 암수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것을 수정이라고 합니다. 수정이라고 하고요. 자,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 개체가 되는 것을, 개체까지 되는 건 발생. 그 다음에 난자가 난소에서 수란관으로 나오는 현상, 배란이고, 난자를 좀 성숙을 시켜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숙하는 과정이 또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배란이라고 합니다. 나날이 진행되면서 세포 수는 늘어나고요. 각각의 크기는, 세포 각각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수정 후 일주일이 지나 수정란이 포배 상태가 돼서 포배가 되어 자궁 안쪽 벽에 파묻히는 현상을 착상이라고 합니다. 착상. 그러면 그때부터 임신되었다라고 하고, 모모에서 태아와 모체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태반에서 태아와 모체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태아에서 모체로 가는 것은 이산화탄소고, 아니네, 주어를 잘못 봤네요. 태아는 모체로부터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고 모체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전달한다. 태아는 수정된 지 266일이 지나면 출산을 하게 됩니다. 중단은 기출 1번부터 12번까지 빨리 풀어보시고요. 자, A는 세포질이고, B는 핵이고 맞고, A에는 많은 영양분이 저장되어 있는 거 맞고, B에는 유전물질인 DNA가 들어있다 맞고, C는 정자의 핵으로 23개만 있으면 됩니다. 염색체는. 그래서 1번에 4번이고요. D는 정자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꼬리다 맞고, 정자와 난자를 비교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아니고 2번이 맞네요. 그쵸? 정자가 운동성이 있습니다. 생식기관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수란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F가 수란관이고요. 난자가 이동하는 관이 수란관. 요거는 수정관이에요. 수정관. A는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고, 틀린 거니까 1번이네. 정자는 B에서 잠시 머물며 성숙을 합니다. 이게 정소고 C가 정소고, 이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B는 부정소입니다. 요즘에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진 않던데. C는 정자는 C에서 난자는 E에서 만들어지는 거 맞고, 이게 난소고 얘는. 그 다음에 F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이 됩니다. 여기서 G에서 자궁에서 태아가 자라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수정에 대한 설명.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인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것이고, 수정란의 염색체 수는 체세포와 같고, 자, 이미 수정이 된 거기 때문에 수정란은
자궁에서 만들어진 수정란은 아니 자궁에서 수정란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이 수란관에서 이게 바뀌었네요. 수란관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자궁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답 3번 틀렸어. 발생의 뜻을 옳게 설명한 것. 개체까지 돼야 돼. 개체. 태아가 개체까지 돼야 돼요. 개체. 5번이 답이고요. 그러니까 이 발생 초기에 수정란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은 난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커지지 않고 빠르게 분열만 반복한다. 난할이 진행될수록 세포수가 증가한다. 맞고요. 난할이 진행될수록 세포 하나의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 염색체는 그대로죠. 난할이 진행될 때 크기가 세포 하나의 크기가 줄어들고 그 배아 전체 크기는 그대로입니다. 배아 전체 크기는 증가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다가 이제 수정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그 다음에 요때를 포배라고 하는 포배기 그래서 다라나 가마 3번이고요. 그 다음에 A에서 C에 해당하는 과정. A는 배란, B는 수정, C는 착상. 되시죠? 그 다음에 9번에 C 과정에 대한 착상 말하는 건가요? 착상이네요. C가 일어난 후 태반이 만들어지는 거 맞고요. 수정 후 약 한 달 지났을 때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착상이 되고, 수정란이 포배가 되어 자궁 안쪽 벽에 파고 들어가는 현상이다. 이게 맞아요. 기억 지긋. 4번의 답이고, 그 다음에 10번에 자, 태아와 모체 사이에 일어나는 물질 교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태반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고, 노폐물은 태아에서 모체로 이동하는 거 아니고, 맞네면 맞고요. 영양소와 산소는 모체에서 태아로 이동하는 거 맞고, 알코올이나 약물과 같은 해로운 물질은 태반에서 걸러짐으로 태아에 전달되지 않는다. 틀려. 그러니까 이제 임신하게 되면 이제 술 같은 것도 이제 안 먹는 겁니다. 약물도 마찬가지고. 기형아가 나올 수 있어요. 술, 알코올이나 뭐 이런 약물 때문에 장기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 안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임신부가 되면. 4번 답이고요. 자,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의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뭐 출산은 뭐 마지막에 해야겠지. 배란이 일어나 난자가 나오고 수정이 일어나고 착상이 되고 태반이 만들어지고 나라 다 마가 2번. 그 다음에 사람의 발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수정란 초기 세포 분열은 난할인데 이 감수 분열 아니죠. 이미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일단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고르셔야 되고요. 착상이 되었을 때부터 임신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이렇게 막 임신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콘돔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배란이 안 되게끔 뭐 피임약을 먹기도 하는데, 만약에 진짜로 임신이 수정이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착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정 후에 착상이 안 되게 하는 약도 있대. 그렇대. 그래서 그럼 착상이 안 되면 임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 이렇게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 자기가 이제 상황이 아닌데 임신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착상되기 전에 그게 착상이 안 되게 할 수도 있대요. 어떤 뭐 긴급 피임약 뭐 이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착상이 돼야지 임신되는 거고, 수정 8주 후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상태를 태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한 2달 정도 지나면 뭐 이제 뭐 손가락도 이제 생기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때부터 태아라고요. 그 전에는 배아라고요. 이 전에는 태아 전에는 배아라고요. 배아. 자궁에서 배아는 체세포 분열을 계속하여 조직과 기관을 만들고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게 맞고요. 태반에서 이산화탄소는 태아에서 모체 쪽으로 가는 거 맞고요. 태아는 수정된 지 1년은 아니고 266일 후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학교 지금 뭐 배워요 요즘에? 네, 여기 배워요. 요거 일단 시험 대비하는 거고, 이거 대표 유형도 숙제로 내줄 테니까 이거 꼭 해오시고요.